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사랑교회 어린이부 박하리예요.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 영상 오프닝을 맡게 되었답니다. 코로나19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텐데요. 특히 제 친구 이소가 너무 보고 싶답니다. 제 친구 베프 이소 보고 있나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영상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참 친구, 오늘 영상은 뭔가요? 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영상은 첫 번째로 유진아 자매가 직접 쓴 내 짝꿍 말미잘이라는 동화를 읽어주는 순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지섭 형제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는 영상입니다. 우! 정말 빨리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제가 진아이모 하면 여러분이 동화를 읽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진아이모 동화를 읽어주세요. 그럼 보러 갈까요? 내 짝꿍 말미잘. 2학기 첫날, 헤라는 어깨에 맨 가방끈을 양손에 꽉 쥐고 학교로 향했다. 여름의 긴 더위와 끈적임은 끝나고 개학날이 되어서는 제법 날씨가 선선했다. 헤라는 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없는 하늘이 눈부셨다. 먼 데 비행기 한 대가 소리 없이 지나갔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헤란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다. 새 짝꿍은 어떨까? 헤라는 1학기 내내 짝꿍이던 미정이를 떠올렸다. 뒤따르는 콤콤한 냄새. 양치를 자주 하지 않는 남동생의 입냄새 같기도 하고 빨지 않고 널어둔 대걸레 냄새 같기도 했다. 미정이와 침냄새는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었다. 처음 헤란과 미정은 키가 비슷해 짝이 되었다. 안심하는 친구들을 보고 헤란이는 한 달이 지나 짝을 바꿀 날을 기다렸다. TV에서 줄넘기 하면 키가 큰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 1000번씩 줄넘기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달이 되었을 땐 이름 순으로 짝을 정했다. 류혜란, 명미정. 세 번째 딸은 제비를 뽑아 절반이 순서대로 앉고 절반이 먼저 앉은 친구 옆에 가서 앉았다. 먼저 앉은 혜란이 옆에 미정이가 앉았을 때 혜란은 미정이를 확 밀어버리고 싶었다.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마음을 꾹꾹 누른 채 하루를 보내고서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또 미정이랑 짝됐어. 엄마, 나 다시 전학 보내줘. 아니, 엄마가 학교에 전화 좀 해줘. 엄마. 엄마는 슬픈 눈으로 가만히 혜란이의 등을 쓸어주기만 했다. 엄마는 왜 맨날 나만 참아라 그래? 혜욱이가 말하는 건 다 들어주면서. 엄마는 말없이 한참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다음 날 혜란의 엄마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왔다. 엄마가 다녀가고도 짝은 바뀌지 않았다. 아니, 반 전체가 짝을 더 이상 바꾸지 않았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새 학기엔 짝을 바꾼다고 하셨으니 2학기는 무조건 행복해야 했다. 5학년 3반 교실 문 앞. 헤라는 가방끈을 움켜쥐었던 손을 풀었다. 손가락이 뻑뻑하고 땀이 배어났다. 드르륵 문을 열자마자 미정과 혜란이의 눈이 마주쳤다. 혜란을 본 미정이 목을 내밀었다. 미정이가 움직이자 몸이 뒤틀렸다. 팔이 바깥쪽으로 구부러졌고 얼굴은 갸우뚱한 상태에서 덜덜 떨렸다. 얼굴이 흔들리자 벌어져 있던 미정이의 입에서 길게 내려오던 침도 같이 흔들렸다. 미정이는 1학기 마지막 때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혜란은 미정을 빠르게 지나쳤다. 미정이 옆을 지날 때 침 냄새가 확 풍겼다.
헤라는 고개를 돌리고 비어있는 자리 중 되도록 먼 데에 골라 앉았다. 야, 류혜란, 너 말미잘 옆에 앉아야지. 말미잘은 미정이의 별명이었다. 이름 때문에 지어진 별명인데 이미지도 딱이라며 처음 부른 희영이 늘 킬킬대곤 했다. 2학기 땐 짝 바꾼다고 그랬거든? 조금 후에 헤란이 앉은 자리에 원래 앉던 아이가 와서 비키라고 했다. 헤란은 고집을 부르며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는 헤란이를 힘주어 노려보다가 빈자리가 자꾸 없어지자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았다. 덕분에 원래 자리가 조금씩 뒤틀렸다. 자리를 바꾸고 싶어하는 다른 아이들도 조금씩 옮겼던 터였다. 마지막에 들어온 아이는 빈 자리가 미정이 옆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의자를 끌어 이미 2명이 앉은 책상 옆에 끼어 앉았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못된 짓을 들킨 것처럼 반 전체가 얼어붙었다. 반 아이들은 빈자리와 선생님의 얼굴을 번갈아 흘끔댔다. 선생님은 3명이 한 책상에 끼어 앉은 것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나 아이들을 그대로 둔 채 방학 숙제를 걷고 교탁 앞 TV를 틀었다.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선생님은 헤란이를 교실 밖으로 불렀다. 헤란아, 한 학기 동안 많이 힘들었지? 헤란이 어머니는 헤란이가 친구를 돕는 아이가 됐으면 하시던데. 네? 동생처럼 여겼으면 좋겠다고. 해욱이, 또 해욱이라니. 배신감이 들었다. 엄마가 너무 미웠다. 해욱이도 특수학생이었다. 미정이처럼 몸이 불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욱이는 자기 혼자만의 세상에서 놀았다. 집에서도 엄마에게만 말을 했고 잘 웃지도 않았다. 꽃이나 풀을 뜯어 즙이 나올 때까지 지지기곤 했다. 가만히 있으면 평범한 아이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건 잠깐이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건드리면 돼지처럼 꽥꽥 소리를 질러댔다. 누나인 헤란이어도 마찬가지였다. 해욱이에게는 오직 엄마뿐이었다. 해욱이 걱정스러운 엄마는 해욱이 편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았다. 헤란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이곳으로 전학을 온 이유도 해욱이 때문이었다. 이 학교엔 특수반이 있었고 일반 학생들과 통합반도 운영했다. 해욱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헤란이도 집에서 먼 지금의 학교로 옮겨와야 했다. 제가 미정이 언니예요? 엄마예요? 헤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평소 조용하던 헤란이 소리치자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헤란의 음성은 흔들렸고 더듬거렸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 학기 땐 짝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저 정말 싫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냄새가 정말... 헤란이는 말을 맺지 못했다. 입을 꾹 다물고 턱을 들썩였다. 고개 숙인 헤란이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흰 실내화에 투두둑 하고 떨어졌다. 선생님은 휴지를 건네주고 헤란이의 어깨를 한번 잡아주었다. 그래, 생각해보자. 헤란이를 먼저 교실로 보내고 선생님은 어디선가 책상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미정이를 선생님 책상 바로 앞자리에 따로 앉히고 나머지 아이들은 키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했다. 줄넘기가 효과가 있었던지 헤란이는 뒷줄로 자리가 옮겨져 미정이와 멀어졌다. 헤란이는 새짝 수진과 금방 친해졌다. 뒤에 앉은 희영이와도 가까워져 셋이서 자주 어울렸다. 미정이가 혼자 앉으면서 반에서 제일 키가 큰 희영이도 짝이 없게 됐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아 했다. 오히려 넓어서 좋다며 책상에 이것저것 늘어놓기 일쑤였다. 헤란이는 일부러 미정이 쪽을 보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 수진과 깔깔대다가 문득 시선이 느껴져 주위를 둘러보면 미정이가 헤란이 쪽을 보고 있곤 했다. 그러면 헤란은 고개를 재빨리 돌렸다.
그러다 미정이가 특수반 수업으로 자리를 비우는 날엔 자리 근처를 기웃거렸다. 똑같이 책상을 혼자 쓰는 희영이는 몸도 크고 짐도 차 있어 책상이 좁아 보이기까지 했는데 어쩐지 미정이의 책상은 휑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온풍기를 튼 날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5교시가 시작되자마자 희영이가 혜란이에게 쪽지를 보내왔다. 말미잘 그림이었다. 촉수가 이리저리 뒤틀린 말미잘이 눈을 감고 졸고 있었다. 말미잘에 벌어진 잎 사이로 침이 흘러나왔고 그 침에 말미잘은 반쯤 잠겨 있었다. 야, 말미잘하고 똑같지 않냐? 희영이가 속삭이자 혜란이와 수진이 동시에 미정이 쪽을 바라봤다. 하필 미정이는 꺾은 양팔을 하늘로 들고 얼굴을 책상에 닿을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웃음을 참던 수진이 큰 소리를 냈고 선생님이 혜란이 쪽으로 다가왔다. 선생님은 멍하니 있던 혜란이의 손에서 쪽지를 뺏어 들었다. 혜란이 너! 혜란이는 자기가 그린 게 아니라고 웃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말을 하려고 보니 가슴 한쪽이 찌릿했다. 수진과 희영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활동지를 푸는 신용을 했다. 류혜란, 쉬는 시간에 선생님 좀 보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길게 했지만 혜란이는 그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다. 말미잘 그림만 뚫어져라 바라봤다. 볼수록 미정이의 자는 모습이 떠올랐다. 웃음이 나진 않았다. 혜란이 아무 말 없자 선생님은 혜란이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안 되겠다 너. 일주일간 벌로 미정이 옆에 앉아. 당장 가서 자리 옮겨. 벌이라고요? 미정이 옆에 앉는 게 벌이라고요? 미정이와 짝이 되는 것을 끔찍하게 여겼으면서도 막상 그것을 벌이라고 하자 혜란이는 기분이 이상했다. 교실로 돌아와 그림을 쫙쫙 여러 번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리에 앉았다. 야, 쌤이 뭐래? 너 우리 얘기 안 했지? 희영이가 물었다. 혜란이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미정이 옆으로 갔다. 그때까지도 혼자 졸고 있던 미정이가 혜란이를 올려다보았다. 혜란아, 이게 다시 여기 앉는 거야? 미정이의 입이 크게 벌어지고 팔과 머리가 마구 흔들렸다. 혜란이는 찢어버린 그림이 다시 생각났다. 뭐가 좋다고 웃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혜란이가 가방을 풀고 있는데 희영이가 다가왔다. 쌤이 벌로 여기 앉으라고 한 거야? 벌은 무슨 벌? 외치듯 말하며 혜란이는 희영이를 흘겨봤다. 희영이는 혜란이가 뜻밖이라는 듯 어깨를 으쓱 댔다. 그리고는 곧 혜란이보다 더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키가 큰 희영이가 허리에 손을 척 올리자 다른 아이들도 숨죽이고 주위로 다가왔다. 미정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혜란이와 희영이를 번갈아 보았다. 몇 초가 흘렀을까? 혜란이는 희영이를 밀치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운동장까지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아무도 없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다. 학교 건물 뒤편을 서성이던 혜란이는 급식실 뒤 우유창고로 들어갔다. 평소 어두컴컴하여 무서워 보였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는 것이 편하게 느껴졌다. 혜란이는 밖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구석으로 기어들어갔다. 우유창고의 벽에 기대 혜란이는 눈을 감았다. 혜란이가 오자 반기던 미정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벌로 여기 앉는 거냐고 희영이가 말했을 때 흐려지던 눈. 기영이가 혜란을 위협하자 걱정하던 눈. 미정이는 혜란이와 희영이를 번갈아 보며 팔과 다리를 거세게 흔들어댔다. 촉수를 흔드는 말미잘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순간 한쪽만 올라가던 희영이의 입꼬리도 생각났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혜란이는 오스스한 한기에 잠에서 깼다.
급히 나오느라 겉옷도 챙기지 못했는데 설핏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것이다. 뻑뻑해진 무릎을 폈다 접었다 하며 두 팔을 안아 비비는데 열린 문틈 사이로 훅 하고 바람이 들어왔다. 묵은 우유 비린내가 풍겼다. 꿉꿉하고 역한 냄새가 찬 기운의 힘을 잃었는지 그다지 견디기 어렵지 않았다. 혜란이는 미정이의 침 냄새를 떠올리며 생각했다. 미정이의 침 냄새도 이렇게 웅크리고 기다리면 사라지는 걸까? 반에선 혜란이를 찾느라 소동이 일었다. 선생님이 혜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교실에 놓인 가방에서 울렸다. 지갑도 그대로였다. 5교시가 끝나도록 혜란이가 돌아오지 않자 선생님은 혜란이 엄마를 불렀다. 반장과 당번에게 학교 근처를 찾아보게 했다. 학교 지킴이 선생님께도 물었지만 혜란이가 사라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했다고 했다. 혜욱이를 데리러 학교로 오던 혜란이 엄마는 혜란이 반으로 달려왔다. 혜란이 엄마와 담임 선생님은 차로 학교 근처를 돌아보기로 했다. 막 차를 타고 나가려는데 혜란이가 천천히 우유창고에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왔다. 혜란이 엄마가 혜란이의 어깨를 세게 안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야말로 무슨 일이야? 혜욱이는? 혜란이를 찾았다고 안도할 틈도 없이 엄마는 혜욱이 반으로 달려갔다. 혜란이도 엄마와 함께 뛰었다. 오래 굽어있던 탓인지 서둔 탓인지 발이 잘 옮겨지지 않았다. 혜란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실이었다. 혜욱이는 없었다. 빈 교실은 불도 꺼져 있었다.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녹은 아이스크림 같았다. 그때 혜욱이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선생님, 혜욱이 찾으시죠? 지금 혜욱이 고학년 특수반 교실에 가 있어요. 엄마는 완전히 녹아내렸다. 교실에는 두 아이가 함께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혜욱이는 들국화와 잡초를 뜯어와 그릇에 담는 중이었다. 혜욱이 옆에는 미정이가 앉아 있었다. 어머님이 안 오셔서 전화하려고 했는데 미정이가 찾아왔더라고요. 혜욱이 엄마가 자기 반에 계시니 자기가 혜욱이 챙기겠다고. 다른 선생님께 들었는데 혜욱이 누나가 없어졌다면서요? 혜욱이가 지디겨 담은 꽃밥을 미정이 들고 먹는 신용을 했다. 혜욱이 벌떡 일어나더니 미정이의 머리에 으깨지지 않은 꽃을 꽂아주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엄마 말고 혜욱이 다른 사람과 저렇게 가까이 있다니. 미정이도 즐거워 보였다. 특수반 선생님은 미정이가 특수반 최고학년이라 평소 아이들을 잘 챙겨준다고 했다. 혜라는 혜욱이보다도 미정이보다도 자기가 못나게 느껴졌다. 혜라는 미정이와 혜욱을 멍하니 바라보다 건물 밖으로 나갔다. 담장을 따라 난 나무 사이를 눈으로 훑어보며 화단에서 노란 들국화를 찾았다. 수줍은 듯 꽃잎을 가늘게 흔드는 들국화에선 따스하고 흐뭇한 향기가 났다. 혜라는 그중 가장 예쁜 줄기를 몇 개 꺾었다. 혜라는 미정이에게 들국화 뭉치를 내밀며 말했다. 향기가 좋아. 미정은 입을 크게 벌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국화처럼 팔을 흔들었다. 네. 끝.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또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걸. 이제 아무 생각은 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또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당신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감동 받았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화와 노래이지 않나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어허. 눈물을 멈추고 제일 중요한 순서를 까먹었네요.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거예요. 해피 버스데이도 할 거니까 같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케이크 등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케이크도 나왔으니까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볼까요? 준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